상상해 보시죠. 어느 날 거실 천장에 그 아주 작은 갈색 물자국이 막 번져가는 걸 딱 발견한 거예요. 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그쵸. 엄청 불안한 마음에 전문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수백만 원짜리 최첨단 탐지 장비를 든 작업자분이 집에 오셔서 여기저기 막 스캔하시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그 아름다운 거실 마루를 뜯어내십니다. 네네, 보통 거기서부터 대공사가 시작되죠. 근데 시멘트 바닥을 파내고 또 파내도 파이프는 완전 멀쩡하고 물은 진짜 단 한 방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을 쫓아야 하는 누수 탐지 현장의 진짜 끔찍한 악몽 같은 현실입니다. 늘 배움을 갈망하고 지식의 정수를 찾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 누수 탐지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세계입니다. 네, 문제가 눈앞에 딱 드러나는 다른 분야들이랑 다르게 사실 누수 탐지는 짙은 안개 속에서 숨바꼭질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바닥 밑이나 타일 아래처럼 완전 꽉 막힌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겉에서 유추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이 꽤 흥미롭습니다. 실제 현장 베테랑들이 초보 탐지사들 교육할 때 쓰는 실무 마스터 클래스 자료들, 그리고 플라스틱 배관 카탈로그, 또 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체크리스트까지 다 모아봤거든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렌치로 파이프 조이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초보 탐지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마주하는 최악의 조건들, 특히 그 악명 높은 강화마루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물길을 찾아내는지 그 탐정 같은 논리 구조를 해부해보는 거죠. 제가 이 자료들을 훑어보니까요. 누수를 찾는다는 게 단순히 물길만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약간 마치 모든 목격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내 손에 있는 첨단 장비조차 나를 속이는 범죄 현장에 툭 던져진 탐정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아,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사실 바닥을 뜯어내기 전에 작업자가 제일 먼저 세팅해야 하는 건 기계의 전원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마인드셋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난관이 시작되니까요. 그 마인드셋이라는 게 자료를 보니까 되게 직설적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사람을 믿지 마라 였어요. 네, 현장에 아주 씁쓸한 진실이죠. 고객이나 인테리어 업자, 다른 설비 업자의 말은 그냥 참고용일 뿐입니다. 현장에 가면 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설비만 20년 했는데 하면서 이미 자기가 원인을 다 단정짓고 막 지시를 내리시는 분들이요. 전문가를 불러놓고 본인이 진단하시는 분들이 꼭 있죠. 근데 자료에 나오는 그 종교시설 에피소드 보셨어요? 왜 주변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던데요. 봤죠? 그 누수검사 의뢰하신 장로님이 현장에서 탐지사들 옆에 탁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셨다는 그 사건이요? 네네. 막 사진 찍어가면서 누군가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그게 사실은 탐지사들의 진단 스킬을 어깨너머로 훔쳐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장비가 어디서 울리는지, 어느 지점이 유력한지 그 알짜 정보만 쏙 빼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탐지사가 누수 부위를 어느 정도 딱 좁혀내니까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교회에 직접 바닥 파고 공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정식 탐지랑 공사 계약을 그냥 파기해버렸죠. 탐지사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했을 텐데. 그래도 꼭 참고 간호사비만 받고 철수했는데 며칠 뒤에 그 교회에서 항의 전화가 오잖아요. 자기들끼리 훔쳐본 정보로 바닥을 막 파봤는데 거기가 누수 포인트가 아니라고 막 따진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계약 파기해놓고 왜 따지죠?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장로님이 훔쳐봤던 기계가 가스 탐지기였잖아요. 아,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비전문가들의 한계랑 장비에 대한 오해가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가스 탐지기가 삐 소리 낸다고 바로 그 밑을 파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파이프가 터져서 거기서 가스가 올라오면 당연히 그 위치가 물 새는 위치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멘트 바닥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시멘트가 완벽하게 꽉 찬 통뼈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미세한 균열이나 빈 공간이 무수히 많은 약간 스펀지 같은 다공습 물질이에요. 틈새가 막 얽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관에서 빠져나온 가스가 예쁘게 수직으로만 뿅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빈 공간들을 타고 완전 엉뚱한 곳으로 막 넓게 퍼져버려요.
특히 50psi 정도로 낮게 압력을 걸면 누수지점에서 수미터나 떨어진 거실 한가운데서 가스가 잡힐 수도 있어요. 와, 수미터나요? 그럼 완전 헛다리 잡는 거잖아요. 네, 적어도 200psi 이상은 강하게 걸어야 그나마 근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스 탐지기의 진짜 역할은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누수 범위를 대략적인 동네 수준으로 좁혀주는 것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탐지기는 목적지가 있는 동네까지만 안내해주는 GPS 내비게이션 같은 거고, 정확한 집 번호를 찾는 건 결국 소리를 듣는 청음기로 해야 한다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동네를 찾았으니 대문을 찾아야죠. 근데 여기서 베테랑과 초보자를 가르는 진짜 기발한 실무 팁, 그 짝귀 포인트 전략이 등장합니다. 짝기요? 영화에 나오는 그 타짜 같은 이름인데 이게 대체 뭐죠? 만약에 배관에 공기 압력을 딱 걸었는데 압력 게이지 바늘이 눈에 보일 정도로 뚝뚝 떨어진다고 쳐볼게요. 이건 누수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어딘가 크게 터졌다는 거니까요. 이때 초보 탐지사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비싼 청음기 헤드폰부터 덜컥 귀에 씁니다. 외부 소음 차단하고 미세한 소리 잡겠다고요. 근데 베테랑들은 오히려 그 비싼 헤드폰을 벗어던져요. 기계를 안 쓴다고요? 네, 맹귀로. 그것도 한쪽 귀만 딱 열고 온 집안을 먼저 쓱 돌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짝귀 전략이요. 아, 누수량이 많으면 굳이 소리를 증폭 안 해도 공기가 파이프를 빠져나오면서 쉭 하고 새는 마찰음이 그냥 맹귀에 들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꽉 끼고 있으면 오히려 공간 전체를 울리는 그 큰 파열음을 놓쳐버려요. 센서를 댄 아주 좁은 바닥 소리에만 갇히게 되거든요. 장비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 전체를 맨몸의 직관으로 먼저 파악하는 거죠. 이야, GPS 화면만 뚫어져라 볼 게 아니라 창문을 쓱 내리고 진짜 바람 소리를 먼저 들어봐야 한다는 통찰이네요. 자, 그럼 사람의 거짓말도 피하고 장비의 한계도 극복해서 드디어 정확한 지정을 딱 파냈다고 쳐보죠. 도대체 바닥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물이 새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오늘 자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PB 배관인데요. 현장에서는 보통 회색 플라스틱 파이프라고 해서 에이콘 배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 그 에이콘 배관. 저도 인테리어 할 때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카탈로그 스펙을 보면 이 파이프 몸통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터질 일이 거의 없어요. 상온에서 16kg의 압력으로 50년을 버티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파이프가 파열되려면 무려 45kg의 수압이 가해져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 수압이 기껏해야 3에서 5kg 정도잖아요. 그럼 몸통이 터지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항상 파이프랑 파이프를 이어주는 이음새, 즉 연결구 부속에서 발생합니다. 그 연결구 구조를 저도 도면으로 봤는데 엄청 오묘하더라고요. 파이프가 안 빠지게 꽉 물어주는 톱니바퀴 같은 그래핑이 있고 또 물이 안 새게 막아주는 고무 소재의 오링이 있죠. 네, 그리고 파이프가 부드럽게 쏙 들어가라고 그 고무 오링에 윤활유가 발라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관 공사하는 현장 엄청 거칠잖아요. 먼지 펄펄 날리고 시멘트 가루 뒹굴고 아, 윤활유에 먼지가 묻는군요. 기가 막히게 달라붙죠. 오링에 진짜 머리카락 한 올이나 모래알 하나만 딱 껴도 결국 그 미세한 틈으로 누수가 떠집니다. 게다가 파이프 자를 때 귀찮다고 전용 커터기 안 쓰고 톱으로 대충 자르면 단면에 날카로운 가시가 생기거든요. 플라스틱 찌꺼기 같은 거요. 네, 그걸 연결구에 억지로 막 밀어 넣었다가 부드러운 고무 오링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제동 좀 걸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머리카락 한 올이나 모래알 하나 아니면 톱질 좀 잘못해서 생긴 흠집 때문에 아랫집 벽지가 다 젖고 거실을 뜯어내는 대형 물난리가 난다고요. 안 믿기시죠? 네, 이건 무슨 거친 건설 현장이 아니라 무균실에서 현미경 켜놓고 하는 미세수술 수준이잖아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물리법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압의 연속성입니다. 수압의 연속성이요? 네, 아파트 수압 3, 4kg이 뭐 망치처럼 한번 쾅 치고 끝나는 충격이 아니잖아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배관 틈새를 밀어내는 아주 집요한 힘이란 말이죠. 아, 계속 밀어내니까? 처음에는 모래알 하나 때문에 눈에 안 보일 정도의 미세한 틈이 생겨서 물방울만 살짝 맺히겠죠. 근데 수압이 그 틈을 계속 끈질기게 파고들면서 고무를 마모시키고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 버티다가 어느 날
둑이 무너지듯이 퍽 터져버리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소름 돋네요. 거대한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소한 틈새가 시간과 수압이라는 무기를 만나서 엄청난 재앙으로 커지는군요. 정확합니다. 작업할 때 파이프를 한번 꽉 잡아줬던 그래핑을 아깝다고 재사용하는 것도 똑같아요. 톱니 이빨이 이미 닳았으니까 당장 내일은 물이 안 새겠죠. 근데 계속 밀어내는 수압을 못 버티고 파이프가 아주 서히 밀려나오다가 나중에 분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작업자의 그 아주 미세한 습관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피해를 만드는 나비 효과네요. 자, 이렇게 배관의 물리적 취약점도 파악했고 동네 찾는 가스, 대문 찾는 청음, 맹귀를 여는 짝귀 전략까지 다 무장했습니다. 이제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다 되셨네요.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식과 장비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오늘의 최종 보스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대한민국 아파트에 쫙 깔려있는 강화마루입니다. 전문가님, 이게 도대체 왜 탐지사들한테 지옥 같은 곳인가요? 일단 바닥재 구조를 좀 아셔야 해요. 보통 시멘트 바닥에 본드 칠해서 나무판을 꽉 붙이는 강마루가 있잖아요. 이건 바닥이랑 완전 한 몸이라서 누수 소리가 위로 꽤 잘 올라와요. 딱 붙어 있으니까 소리 전달이 잘 되겠네요. 네, 근데 본드를 안 쓰고 판넬끼리 레고 블록처럼 딱딱 끼워 맞추는 강화마루는 시멘트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상태, 플로팅 구조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을 채우고 층간소음 잡으려고 마루 밑에다가 여러 겹의 장치를 깝니다. 아, 그 비닐 같은 방수포나 방습지, 그리고 푹신푹신한 흡음재 같은 거 말하시는 거죠? 바닥 습기 막아주고 걸을 때 쿵쿵거리는 소리 줄여주는 필수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고마운 필시템들이 누수 탐지할 때는 진짜 완벽한 악말 방어막으로 돌변합니다. 바닥 밑 파이프가 터져서 가스를 싹 넣잖아요. 가스가 시멘트 뚫고 올라오다가 질긴 방습지에 딱 막혀서 위로 못 올라옵니다. 헉, 그럼 그 가스들은 다 어디로 가요? 마루 밑에 텅 빈 공간을 타고 수평으로 쭉 퍼지다가 결국 벽이랑 마루가 만나는 끄트머리, 그러니까 걸레바지 쪽 틈새로만 새어나오는 거예요. 분명 주방 파이프가 터졌는데 가스 탐지기는 5m 떨어진 안방 구석에서 삐용삐용 울리는 환장할 노릇이 벌어지는 거죠. 와, 가스 길이 완전 차단되는 거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들어야겠네요. 청음기를 바닥에 대면 되잖아요. 근데 방금 마루 밑에 소음 잡아먹는 개물이 하나 깔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흡음재. 층간소음 잡는 그 푹신한 스펀지 같은 거. 네, 그 푹신한 공기층이 파이프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파열음을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 싹 다 흡수해버립니다. 가스는 엉뚱한 구석에서 나오고 소리는 흡음재가 다 먹어버리고 진짜 가스도 X, 소리도 X인 최악의 고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치겠네요, 진짜. 초보 탐지사들이 이거 기계 고장난 줄 알고 짐 싸서 집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아니 그럼 이 악마 같은 방어막을 도대체 어떻게 뚫어요? 마루를 다 부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베테랑들이 전수하는 실무 초특급 팁이 여기서 나옵니다. 강화마를 의해서 청음기 쓸 때는요, 평소처럼 바닥에 살펴시 올려놓고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청음기 센서를 바닥에 딱 대고 작업자 본인의 체중을 실어서 아주 강하게 진짜 꾹꾹 눌러서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에 들어야 합니다. 아,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 완전 두꺼운 오리털 겨울 패딩 입은 사람 심장 박동 소리를 청진기로 들으려는 거랑 똑같은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의사가 청진기를 패딩 겉면에 그냥 살짝 대면 바스락거리는 마찰음만 나잖아요. 진짜 심장 소리 들으려는 솜을 완전 짓누르듯이 청진기를 꾹 눌러서 몸통에 밀착시켜야만 소리가 들리잖아요. 누수음도 그렇게 듣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압력이 핵심이거든요. 체중을 실어서 누르면 떠있던 강화마루 판넬이랑 그 밑에 푹신한 흡음재, 방습지가 확 짓눌리면서 시멘트 바닥이랑 일시적으로 단단한 한 덩어리가 됩니다. 공기층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소리가 원래 공기보다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훨씬 빠르고 선명하게 전달되거든요. 방해물인 공기층을 강제로 찌그러뜨려서 바닥 깊은 곳 숨은 누수음이 센서까지 올라올 수 있는 물리적인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와, 장비 볼륨만 무식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매질의 밀도를 내 체중으로 강제로 바꿔서 소리계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진짜 과학적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선을 바닥에만 고정하면 안 돼요. 바닥에서 새어나온 압력이 시멘트 속을 타고 벽체 쪽으로 막 이동해서 벽 안쪽 빈 공간을 울리는 공명음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아, 소리가 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나요? 네네. 그래서 의심되는 바닥을 강하게 눌러서 듣는 동시에 그 바닥이랑 이어진 벽체 쪽에다가도 꼼꼼하게 청음기를 대고 스캔하면서 진원지를 계속 비교해 봐야 합니다. 패딩을 꾹꾹 눌러서 공기층 없애고 벽 타고 오르는 공명음까지 추적하고 와, 이건 뭐 진짜 피말리는 탐정 작업이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반전이죠. 탐지사가 체중을 실어서 바닥을 아무리 꾹꾹 누르고 온 집안 벽을 다 스캔했는데도 배관에서 새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럼 이거 탐지사가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건가요? 이 대목에서 생각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이 새면 무조건 수도 파이프가 터진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범인이 압력 가는 수도 파이프 시스템이 아니라면요. 아니, 파이프가 안 터졌는데 천장으로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 떨어지는 건데요? 만약 여름철이라면 높은 화길로 에어컨 응축수 드레인 배관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물 빠지는 호수요? 네, 윗집에서 물 샌다고 난리가 났는데 막상 윗집 수도 계량기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계량기에 보면 물 흐를 때만 뱅글뱅글 돌아가는 빨간색 별침이라는 작은 톱니바퀴 센서가 있거든요. 아, 그 십자 모양 빨간 거 본 적 있어요. 집안 수도꼭지를 다 잠갔는데도 그 별침이 미동도 안 한다. 물은 계속 새고 있는데 수도 라인은 멈춰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수도 배관이 커진 게 아니라 에어컨 가동하면서 나오는 물이 빠지는 호스가 먼지로 꽉 막혀서 넘치거나 중간에 찢어져서 바닥으로 줄줄 스며들고 있다는 거군요. 빙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탐지사들을 엄청 괴롭히는 거대한 함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방수 문제입니다. 방수요? 그 화장실 바닥 같은 거? 맞아요. 화장실 바닥 타일 사이에 그 하얀 백시멘트 줄눈이 미세하게 갈라졌거나 하수구 주변 방수층이 깨졌을 때요. 샤워하거나 물 버릴 때마다 그 틈으로 물이 스며서 아랫집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배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프 안에 압력 걸고 소리 듣는 누수 탐지 결함은 백날 해봐야 절대 못 찾습니다. 파이프 자체는 완벽하게 멀쩡하니까요. 와, 누수인 줄 알고 비싼 가스 탐지기, 청음기 막 다 싸들고 출동했는데 타일 틈새 방수 문제면 진짜 완전 헛다리 짚은 거네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합니까? 아주 철칙과도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방수 문제인지 배관 누수인지 구분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수도 배관 공합 검사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공합 검사요? 네, 수도관 안에 물을 싹 빼고 대신 공기를 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압력 게이지 바늘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아, 만약에 게이지가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면 100% 배관 누수가 아니라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걸 과학적 수치로 완벽하게 증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욕실 바닥에 물 부어보는 방수 테스트를 하거나 타일 뜯는 방수 공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순서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물어내야 합니다. 재앙이죠. 와, 듣다 보니까 결국 누수탐지사의 일 중 절반 이상은 무엇이 누수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되게 냉철한 속어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자료 중에 현장 체크리스트라는 문서가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 저 처음에 그 리스트 보고 그냥 고객 이름이랑 주소, 전화번호 적는 종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 했는지 묻는 항목도 있고 무슨 감전 위험이나 인접세대 단수 피해 평가하는 것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현장은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리적, 법적인 지뢰밭이거든요. 물이 시멘트 속 타고 흐르다가 전선 지나가는 파이프, 그 CD관으로 훅 들어가면 자칫 심각한 감전사고나 합선 화재로 이어져요. 와, 물이 전성반으로 들어가면 진짜 끔찍하네요. 네, 게다가 탐지하다가 밸브 하나 잘못 건드려서 엉뚱한 아랫집이나 옆집 수도를 끊어버리는 2차 피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사했나고 꼭 묻는 이유는 뭐 벽에 에어컨 뚫는다고 못을 박거나 타일 교체하다가 뒤에 숨어있는 파이프를 건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단순한 원인 찾는 지도가 아니었네요. 탐지사 본인이 엉뚱한 덫에 걸리거나 엄청난 배상 책임이라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약간 강력한 방패 같은 거군요. 네, 아무리 장비가 수천만 원짜리고 귀가 소머즈처럼 밝아도 이 검증 프로세스 건너뛰면 언제든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죠. 철저한 검증 없는 직관은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니까요.
야, 명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파헤친 심층 탐구의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볼 시간이 왔습니다. 네, 한편의 추리소설 같았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는 강단 있는 마인드셋으로 시작해서요. 50년을 거뜬히 버티는 파이프를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충격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 같은 미세한 디테일과 집요한 수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방습지랑 흡음재로 철갑을 두른 강화마루를 뚫어내기 위해서 내 체중을 실어 패딩진 누르르듯 밀착시키는 그 끈질긴 청음 기술도 있었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배관 문제인지 에어컨인지 아니면 방수 문제인지를 공합검사랑 체크리스트라는 속어법으로 아주 냉철하게 증명해내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누수 잡는다는 게 진짜 육체 노동이 아니라 고도의 지적 투쟁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요. 청취자님, 다음번에 혹시 천장에 살짝 번져가는 물자국을 보게 되신다면 그 물방울 하나 잡겠다고 바닥 밑에서 얼마나 치밀한 탐정들의 과학과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꼭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오늘 이야기 중에 그 화려하고 비싼 청음기 헤드폰을 벗어던지고 한쪽 맹귀를 열어서 터져나오는 거친 소리를 직접 듣는 짝기 포인트 전략 기억나시죠? 아, 짝규 전략. 현장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이었죠? 네, 사실 우리도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막 화려한 데이터나 복잡한 알고리즘, 최신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첨단 장비에만 기대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수치나 기계가 해결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있죠. 근데 혹시 우리는 귀를 꽉 틀어 막은 채 그 모니터 속 숫자들만 쳐다보느라 정작 우리 삶의 근간에 흔들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진짜 누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때로는 귀에 꽂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그러니까 그 장비를 과감히 빼버리고 맹귀를 열어서 현장의 진짜 거친 바람 소리를 들어야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복잡한 장비들을 좀 내려놓고 맹귀로 들어야 할 여러분 삶의 누수문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헤드폰을 벗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시원하게 꿰뚫어줄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